일단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을 비춰봤을 때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물리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줄탄핵 여풍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심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됐죠.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동안 1인 3역을 맡았었는데 최상목 부총리의 표정도 뭐 그 어느 때보다 일단은 밝아 보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전국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지만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와 아까 인사를 나누는 모습 봤는데 근데 성춘 부장님 제가 방송 직전에 체크하기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27일에 본회의 열어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밀어붙이겠다는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민주당 당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실익적 측면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아니다, 명분이라도 세워야 된다. 왜냐, 명분을 앞세우는 지금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뭔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한 것이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넘어갔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힘이 실리고 있었던 건데, 예. 근데 저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도 당내 중진 의원들조차도 이건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장관이 뭐 이제 장관이라고 하겠네요. 부총리요?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 안 한 건 매우 잘못한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번 이걸 심판을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제 만역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하고 다른 정치적 전략을 찾는 것이 저희 당에게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 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당내에서 저는 아마도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의견을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저는 이번에 과연 이걸 다 열어줄까? 본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을 다 해줄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정적이라고 했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때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했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본회의를 열고 이거 안건 상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판단 받은 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약간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도부가 지금 선택했던 걸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더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춘 부장 말처럼 뭐 비교적 온건하게 얘기를 하면 원내 지도부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아 민주당은. 그래서 그게 전직 대행이든 뭐건 부총리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하겠으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오늘까지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거 헌재가 의결 종족수 151석 판단 대단히 유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했고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아까 구전구표 얘기도 나왔지만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글쎄요, 제가 수차례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되돌아갔을 때 한덕수 총리 건만 탄핵하지 않았어도 본인들이 원했던 대통령 선거를 조금이라도 일찍 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걸 민주당이 자초하지 않았냐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구전구패 기각 이 부분까지 제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구자랑 변호사님, 아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탄핵 남발 방지법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심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하겠나. 지금 탄핵으로 뭐 인용되면은 국민의힘 정당까지 없애버리는 법안도 만들잖아요. 그게 법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까지 나올 정도면 민주당은 이제 탄핵 아니면 정치를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모두 다 민주당이 만든 잘못으로 자기 발등까지 찍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내 뜻 안 받아들이면 막 판 깬다고 하고 그래서 당장 내 뜻대로 되면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뭐 당장이야 좋겠죠. 그 후과가 다 돌아옵니다. 그 피해가 다 돌아오는 게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만들 때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거 안 되는 거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거다 그랬죠.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법 수사 논란 때문에 구속 취소되면서 민주당이 자기 발등 찍은 거잖아요. 이 수사 전체가 망친 건 그 근원은 민주당이에요. 예. 헌법재판소도 탄핵 남발하니까 지금 재판 밀렸다고 헌법재판소를 탓하는데 밀리게끔 누가 만들었습니까? 탄핵 사건 지금 뭐 29번이나 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보고만 빨리 해라 그러면 뭐 결론 나오나요? 민주당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또 복귀하자마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할 정도면 사실 정치 집단으로서의 어떤 대화 상대로는 사실 대우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지금 서로 법으로 위협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인터뷰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데 이렇게 탄핵을 주도해 놓고 민주당의 정치 원로 한 명은 아유, 최상목보단 한덕수가 낫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능력으로 봐서 최상목 대행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조금 더 생각한다 하면은 그래도 그러한 일을 하는 데는 한덕수 대행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나라를 위해선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낫다. 이걸 강성필 의원님, 이 감정선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저런 발언들이 저희 같은 대변인단을 상당히 난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런 데 나와서 방어는 저희 부대변인이나 대변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스러운데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낫냐, 최상목 부총리가 낫냐, 제가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이분들도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에서 물러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형사 고발을 통해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낫다는 저는 상당히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일단 전직이라는 표현도 웃깁니다. 권한 대행인데, 대행의 대행 역할을 했던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나 만나봤다면